안녕하십니까. 박일절 방송 나는 나 122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정말 등에 땀이 축축이 배어도 묵묵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후배 여동생이 한 달 동안 방학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성실하게 그림 공부를 하고 내려가서 이게 충남대 진학해서 아마 교사가 되었으리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대문에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고, 이제 그 회화동으로 이제 화실을 옮기고 나서 이제 있었던, 그때가 이제 8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두 학생의 공통점이라면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꼼짝 않고 그림만 그리는 어떤 성실성과 근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친구는 딱 한 달만 저한테 이제 그림을 배우고 이제 내려갔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친구는 1년 동안을 저하고 이제 함께 생활했던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만남부터가 좀 사연이 복잡한데, 그 부분을 또 생략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지금도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특별히 소속된 사찰이 없기 때문에 뭐 불교 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어떤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러한 어떤 수행의 방식으로서는 불교만큼 완벽한 그런 어떤 수행 방식을 제시해주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참고하는 데서 가장 완벽한 방식이 불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불교 신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이제 있었는데, 또 참선 얘기를 이렇게 주변 친구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또 조숙과 선배님 중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불교 학생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권유도 있고 해서 이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학생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되었을 때 그때 신입생으로 또 스님이 한 분 서울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서 머리 깎고서 이제 스님이 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스님이 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경우는 그냥 뭐 전무후무한 유일한 스님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저보다 1년 후배로 서울대학교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뭐 전공이 철학과에 종교 전공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당연히 이제 본인의 신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동양 철학, 그 중에서 이제 불교 철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던 저하고도 이제 친해져 가지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랬었는데, 휴화동 화실로 옮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스님이 이제
한 번은 화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뭐 내가 화실을 운영하니까 친선 방문을 오셨으려니 하고 이제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학생을 한 명 받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야 뭐 그 미술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제 본업이니까 얼마든지 그 데리고 오시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음, 그니까 서울대 들어온 스님하고 같이 그 평택에 있는 명법사라는 그 사찰의 이제 학생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거기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대학을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워낙 그 성실한 데다가 그 그림 솜씨가 좋아서 그 명법사 스님이 이 친구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썩히기에는 아까우니 내가 지원을 할 테니까 대학을 갈 수가 가도록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스님이 제안이 고맙긴 하지만 본인들은 좀 막막했겠죠. 뭐 느닷없이 뭐 집에서 할 일만 하고 있는데 뭐 미술대학 가라고 하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법사 그 주지 스님께서 그 서울대 들어오신 그 스님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님도 그 명법사 그 학생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3 때인가 이제 갑자기 그 어떤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이제 회의를 느끼다가 이제 입산 출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이제 불러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스님께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알았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머리를 이제 굴리다가 그러니까 예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미술도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평택에서는 그런 것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고 뭐 돈이 많으면야 뭐 얼마든지 자기가 그 숙직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겠지만 제한된 돈으로 학원도 다녀야지 미술도 공부해야지 숙식도 해결해야지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제안하는 것이 그 명법사 스님이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지출을 해야 될 것은 그 예비고사 준비를 위한 그 일반 학과 학원비가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이고 그 남은 돈으로 숙식과 그 미술 학원비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 준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러면 그 친구를 불러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나서 결정을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알았다고 이제 가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첫인상 자체가 그야말로 촌티가 줄줄 흐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촌티가 나는 만큼 굉장히 그 성실하고 근면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에 관한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일반 학과는 예비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 학교 성적이 이제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참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것이죠. 거기서 뭐 공부를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못하고 정말 하나만 질문을 제가 이제 던졌었는데 아무튼 뭐 중간쯤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그 이제 그 인상을 보니까 뭐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실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이 학생과 같이 한 1년 생활하면서 지도를 해보고 뭐 결과는 뭐 하늘에 맡기고 어쨌든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본인이 정말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그 미리 예단을 하지 말고 하늘에 맡겨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봅시다. 이제 그러고 이제 스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남아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숙식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화실에서 한쪽 구석을 막아가지고 이제 숙소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침대를 말하자면 앵글로 이제 앵글을 잘라서 그 그, 뭐랄까, 철골로 이제 그 뼈대를 삶고 위에다 이제 베니아판을 그 두꺼운 거를 깔아서 이제 침대를 한 두 사람이 충분히 잘 쓸 정도 넉넉한 이제 그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낮에는 그냥 세워놓고 밤에 잘 때만 눕혀서 침대를 이용하는 그런 간이 침대를 제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둘이서 이제 자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는 건 해결이 되었고 이제 그 먹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뭐 저 이제 혼자 생활하니까 뭐 아침에 이제 한번 밥을 하면은 아침 저녁을 이제 먹으면서 보통 밥 한 번 하면 한 이틀 정도 이제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온 다음 날부터 굳이 제가 그 쌀을 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쌀을 퍼가지고 이제 밥을 그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밥을 해서 먹고 이제 학원을 가고 나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하루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오후 되면은 이쪽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빨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빨래라고 해봐야 뭐 이제 내복이나 뭐 양말 정도 빠는 것이었는데 그 친구가 오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양말 한번 제가 제 손으로 빨지를 않았습니다. 또 양말이 뭐 쌓이기도 전에 뭐 한번 벗었다, 아니, 신었다 이제 벗어놓으면 그 친구가 언제 발견하고 이제 잽싸게 이제 빨아서 널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마르면 또 챙겨놓고 이러니까 굳이 밥을 제갈 필요도 없고 빨래를 또 제갈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자질구레한 그 일을 이 친구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이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살림만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낮에 학원에서 이제 예비고사 준비하고 와가지고 그 빨래하고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워낙 이 그림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물론 그
처음에는 훈련받지 않은 이제 티가 이제 역력하게 나서 어색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기준을 그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게 이제 눈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 감각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컨디션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리던 석고상을 놓고 그려도 분명히 그 전날은 제대로 잘 그렸는데 그 다음날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그 어떤 감각적인 그 자기 안목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인데, 이 친구는 어쩌다 이제 그림이 잘 안 되는 날은 저녁 먹은 게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복통이 일어나면은 약국에 가서 이제 소화제를 사다가 먹고 간신히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그러고 잠을 자야 이제 하루가 마감이 되는, 그럴 정도로 그 강인한 의지와 인내심을 가진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워낙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뭐 다른 그 화실에 있던 친구들도 그 미술하는 친구들 중에는 솔직히 뭐 일부겠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나 미대 가겠다라고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그 중에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너무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도 미안했더라도 그렇게 농땡이를 피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오로지 자기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 조성을 잘 해가지고 우리 화실의 그 전체적인 그 느낌이, 그 화실은 정말 그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만 다니는 화실이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이제 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같이 생활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비고사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몇 년을 집에서 생활만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학과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서울대를 가기에는 조금 그 학과 점수가 충분치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홍대를 이제 보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원서를 쓸 무렵에, 야, 여기, 이거 학과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홍대는 학과 비중이 실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홍대를 입시를 응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 나름대로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욕심 같아서는 홍대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또 홍대를 실패할 경우에는 2차를 가기도 좀 애매하고 다시 또 1년을 또 허송세월을 해야 되니 차라리 레벨을 좀 낮춰서 그 다음 단계의 대학을 응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너는 네 생각에는 어느 대학을 원하냐 라고 했더니, 저는 그런 중앙대학교가 이제 예천능계가 이제 안성 캠퍼스에 이제 대학이 있으니까 그냥 미술은 이제 안성에 다닐 수 있도록 중앙대학에 응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굳이 뭐 말리지 않겠다. 어쨌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네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시험장에서 실수만 하지 않도록 잘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는 그야말로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학교를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전화로 그 학교에다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그 이름이 아무개고 수험번호가 몇 번이고 하니까 이제 합격했다라는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이제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좋아서 온 화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찰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학생이 1년 동안에 얼마나 그 심리적인 그 부담이 컸으면은 그렇게 합격자 발표 날 정말로 깡충깡충 뛰어다닐 정도로 그 기쁨이 컸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끝내도 되는데, 굳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그 당시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그 전두환 노태우들이 그 강권 통치를 할 무렵이었는데, 그 중앙대학교에서도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그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예비역으로 이제 복학한 학생들이나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그 학생처럼 이제 몇 년 늦게 들어가서 이제 나이가 많아진 학생이나 이렇게 좀 그 일반 학생들보다 그 나이가 서너 살씩 위인 이런 학생들 몇 명이서 그 누가 학생회장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의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서로 뭐 네가 해라 하면서 의논을 하다가 그 아마 인계 다니던 학생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서 그 친구가 출마를 하고 이제 총학생회장에 이제 선출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분신 자살하는 학생도 많았고 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하는 학생도 많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수지에 빠져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뭐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살자의 그 시신이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로 건져지는 그런 희한한 자살자의 시신도 발견이 되는 그런 이상한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중앙대학교 학생회장으로 그 제가 가르쳤던 학생과 이제 함께 또 네가 해라라고 해요. 서로 양보하면서 그때 했던 사람 그 총학생회장도 학생회장을 하다 말고 이제 변사체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또 누군가 모르게 변사체로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섬찟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친구는 그때는 그렇게 이제 무사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10여 년이 이제 훨씬 지나서 그 친구 이제 작업장애를 한번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 플라스틱을 재료로 해서 그 어린이 완구, 그러니까 이제 완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구라기보다는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커다란 그 놀이시설들을 그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속과를 졸업했으니까 어떤 조각가로서의
어떤 예술적 그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기의 어떤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그 1년 동안의 그 성실했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저 자신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뭐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실성, 그 침착함, 어떤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끈질긴 인내,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그 내용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사람의 어떤 성실했던 그 제자들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인연을 맺었던 소중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